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작품은 바로 주술회전의 특별 극장판입니다. 이 작품 정말 독특한 구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화가 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시리즈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즌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요약본이랑 바로 다음 시즌의 첫 화를 그냥 하나로 딱 붙여서 영화라고 내놓는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술회전 극장판이 바로 이 대담한, 어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혼란과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단계로 나눠서 이 영화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 안에 왜 2개의 다른 리듬이 공존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전반부에 압축된 비극이 어떤 감정을 잃어버렸는지, 또 후반부는 어떻게 안정을 되찾았는지 분석해 볼게요. 시각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가진 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하나의 영화, 2개의 리듬.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요,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이야기를 그냥 한데 묶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한 셈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작품의 정체는 아주 명확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라 뭐랄까 전반부에서는 시즌2의 그 끔찍했던 비극, 시부야 사변을 정말 정신없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그게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즌3의 문을 여는 사멸회유의 도입부를 틀어주는 일종의 특별 총지편 같은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구조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반부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야말로 파국으로 폭주하는 리듬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는 갑자기 확 안정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아주 차분한 리듬으로 바뀝니다. 이 2개의 흐름이 전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걸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이질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영화의 전반부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그 엄청난 시부야 사변을 그렇게 짧게 압축하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희생된 바로 그 감정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압축의 규모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TV 시리즈에서는 무려 17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한 겹 한 겹 정말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 절망의 서사를요, 이걸 단 40분 만에 다 보여주겠다고 압축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전반부에서 느껴지는 모든 문제점은 바로 이 극단적인 압축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문제점을 정말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꿰뚫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멋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며 감정의 결이 얇아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면 하나하나는 분명 화려하고 멋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몰입하고 감정을 쌓아 올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결국 원작의 핵심이었던 그 절망에 축적되는 경험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 압축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고조 사토루가 봉인되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요. 이게 거대한 비극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처럼 휙 지나가 버립니다. 나나미와 노바라의 그 끔찍한 최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충격과 슬픔을 곱씹을 시간도 없이 너무 급하게 처리되죠. 결국 이 모든 걸 겪는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심리 묘사마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이야기 전체의 무게감이 확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부야 사변 파트는요, 비극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극적인 결과들만 빠르게 나열하는 데 그친 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화려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대한 공백을 남겨버린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영화가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폭주하던 영화가 사멸회유 도입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한숨 돌리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속도가 확 느려지면서 주인공 유지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고요. 여기에 오코츠 유타라는 새로운 중심인물이 등장하면서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멸회유의 복잡한 규칙들도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죠. 덕분에 전반부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었던 유지와 초소우의 관계 변화 같은 섬세한 감정선들이 비로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오코츠 유타와 이타도리 유지의 대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극장판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성도 높은 독립전투 시퀀스라는 평가를 받는데 정말 그럴만해요. 이건 그냥 압축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과 액션의 합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의 전투를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후반부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시즌3의 영화 역할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관객들은 전반부에서 쌓였던 서사적인 피로감을 덜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극장문을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출과 작화는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재밌게도 이 부분에서도 영화의 그 이중적인 구조가 어떻게 화려함과 피로감이라는 양면성을 만들어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시각적인 스타일부터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전반부의 시부야 파트는요, 고밀도의 화려한 이펙트, 정신없는 모션 블러 같이 압도적인 시각 정보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요. 반면에 후반부 사멸의유 파트는 훨씬 안정적인 연출을 바탕으로 액션의 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인물들의 감정에 집중하는 클로즈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반부의 그 광적인 스타일은 결국 명확성을 희생시킨 셈입니다. 너무 많은 걸 압축하다 보니 전투의 세밀한 합보다는 그냥 거대한 스케일과 시각 효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관객들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시각 정보 속에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에 반해서 후반부의 연출은 애니메이션이 말 그대로 숨을 쉴 공간을 허용합니다. 덕분에 훨씬 더 강력하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만들어지죠. 기술적인 움직임과 캐릭터의 감정 표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는 결국 연출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화에 대한 비판과 칭찬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결함 많아 보이는 영화가 주술회전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왜 꼭 필요했는지 그 역설적인 존재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브릿지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주요 이야기들 사이에 서사적이고 감정적인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기능적인 미디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인 거죠. 극장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긴 예고편 같다. 이 평가가 어쩌면 이 영화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애초부터 서사적인 완결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강력하게 예고하는 그 기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영화로만 본다면 이건 명백히 실패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개의 거대한 시즌을 잇는 필수적인, 비록 불완전하지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본다면 이건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시리즈 전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준 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구조, 이게 과연 단순히 서사를 잘못 만든 실패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재건되는 주술회전이라는 세계관의 그 본질적인 혼돈 자체를 의도적으로 담아낸 일종의 미학적 선택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이 시리즈를 함께 해온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